안녕하세요. 오늘 저 데뷔 무대예요. 많이 힘을 주십시오. 그 꿈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의식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창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꿈을 보면 그 꿈꾸는 동안에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렘수면이라는 거를 200년 전서부터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Rapid Eye Movement의 그 기간 동안 80%를 잠자는 동안 80%를 렘수면 상태에 들고 20%가 섭하수면 상태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양극단, 꿈과 초월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잠자고 있는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게 되면 의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떨리는데요. 일단은 그 림빅 시스템, 감정으로 돌아가는 림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위로 쓴다고. 림빅 시스템은 지금 여기는 철저하게 갑을 관계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령을 주는 곳과 명령을 받는 곳이 분명한데요. 하이포살라머스가 처음에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포살라머스가 살라머스에게 명령을 주고요. 이쪽에는 지금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그다음에 ACC, 그 전대상인데요.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이 두 부분을 명령을 주고요. 얘는 여기는 그 히포캄퍼스, 해마에 명령을 줘요. 그리고 히포캄퍼스는 하이포살라머스에게 명령을 주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데, 하이포살라머스는 본능 준추예요. 그래서 본능을 마음대로 표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위 기관이 이걸 제어하는 곳이 아미그달라, 편도체입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하이포살라머스를 자극을 주면 하이포살라머스의 명령을 받는 것은 뇌 하수체예요. 피튜이터리 글랜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분출이 되면서 막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제 히포캠퍼스 그 해마 부분은, 기억에 관여하는 이 해마 부분은 그 septum과 이렇게 지금 화살 표시한 거는 서로 평형 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septum과 미드브레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뇌후각 뇌피질이라고 하는 안토라이나 콜텍스를 전전두엽과 안토라이나 콜텍스가 서로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히포캠퍼스와 안토라이나 콜텍스가 서로 통신을 하고요. 히포캠퍼스와 아미그달라는 물론 같이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뜨렸군요. 살라머스는 세레브럴 콜텍스를 명령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쪽 부분을 아미그달라와 살라머스를 움직이게 하는 기제는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의 위협을 받았을 때 피어가 이쪽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도망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공포에 대한
학습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에 리스폰스를 했기 때문에. 공포학습을 하게 되면 각인이 되고요. 각인이 되고 나면 이게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보더라도 또다시 놀라게 되는 거는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러한 기제가 되는 것이 공포를 겪게 되면 바로 또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기제로 움직이는 것은 동물적인 것이고요. 세레브럴 콜텍스와 살라머스와 이쪽이 관여하는 이쪽에서는 아까도 계속 나왔었는데 코그니티브,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인지를 해서 그러한 데이터가 반응을 했던 데이터가 많이 모였을 때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 판단, 추론을 할 수 있는 여기서 플래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림빅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렘 수면 상태에서 안테리어 림빅 시스템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뇌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시선이고요. 아이고, 조금 더 커야 되겠는데. 내가 이쪽이 조금 너무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그 꿈은 다분히 상냥식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꿈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꿈은 열고 닫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트리거시키는 점이 어디가 있냐면, 폰즈와 미드브레인에 있는 PPT와 LDT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피덩클러 폰타인 테그멘탈 에어리어고요. 이거는 레터럴 도설 테그멘탈 에어리어인데요. 이 부분이 대뇌각 교내핵이에요. 대뇌각 교내핵. 아까도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무지 많이 나와요. RF가 발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눈을 감고 누웠어요. 누워서 RF가 발동을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cortical arouse라고 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면 의식이 시작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피지오파가 분출이 돼요. 폰즈 제니큘레이터 옥스페탈 파가 분출이 되면서 그 각 곳을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렘 수면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 상태에 이제 들게 되면 이 RF가 어디를 자극하냐면 여기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얘가 하이포살라머스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곳에 있는 하이포살라머스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포살라머스와 요거는 다살 폼브레인인데요. 이 두 부위가 움직이고요. 12가지, 꿈을 꾸는 동안 12가지의 어떤 구조가, 뇌의 구조가 움직이게 되는데 비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포살라머스와 그 다음에 베살 포브레인과 시상에 있는 LGB, Lateral Geniculate Body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코데이트인데요. 코데이트에 있는 선조체, 스트라텀이 활성화가 되고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이쪽 림빅 시스템에서도 보이는 ACC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소뇌 부분과 그 다음에 시각연합 영역이 활성화되고요. 두정엽의 하두정엽, 인테리어 파리에탈 로브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비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긴 뭐냐면 그 지금까지 의식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여기는 지금 프리프론탈 콜텍스예요.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는 M1과 그 프리모탈과 S1이 비활성화가 되고요. 당연히 눈을 감았기 때문에 V1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꿈을 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이포살라머스는 본능이에요. 본능 중추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 억제되어 있던 본능이 막 분출이 돼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던 본능이 분출되는 꿈을 많이 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보통 평소에 도덕적으로 억눌렸던 어떤 것들을 막 표출을 해내요. 그리고 베살 포브레인은 아세틸콜린이 여기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막 일으키는데 꿈의 기억은 현재에 있는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감각이 들어오는 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기억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있는 그 림빅 시스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전전두엽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반성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래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반성적이지도 않고 앨런 홉슨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정신분열 상태예요. 왜냐하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뇌의 앞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안테리어, 제가 이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 안테리어 림빅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에어리어라고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박사님께서. 그래서 이 안테리어 림빅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ACC,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하고, 그다음에 아미그달라하고, 그다음에 파라 히포캄퍼스와, 그다음에 히포캄퍼스, 그다음에 미디얼 내측 전대라고 하는 미디얼 프론탈, 이 부위가 서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감정 분출, 폭발적인 감정 분출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내가 있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가장 지금 이 선조체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아마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도둑이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막 너무 답답한 경우. 왜냐하면 행동을 하라고 했지만 그 행동을 받는 M1이 그 동작으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보내긴 보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하나의 비밀은 연수 부분에서 클러치가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받고 바깥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꿈속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로 걷어 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얻어맞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조금 클러치가 잠깐 뭐 이어졌는지 어떻게 돼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은 M1과 S1이 서로 교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1이 했던 것을 S1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1과 M1과 S1이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굉장히 헐루시노시스, 그 환상적인 그러니까 환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V1과 M1과 S1이 동작이 안 되면서 몸 동작을 꿈속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sensory hallucinosis, 운동 감각 환을 요게 좀 약간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센소리 모터 할루시노시스. 센소리 모타. 예. 센소리 모타 헐루시노시스가 일어나서 운동 감각 환이 벌어지는데 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위비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가 왜 테니스를 친다거나 뭐 댄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다고 그러셨고요. 그 시각연합,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각적 기억에 의존한 정서적, 은유적 분출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각연합 영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비주얼 할루시노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공이 없는 상태에서 맥락 없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앨런 홉슨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필름을 1000개를 끊어놓고 그것을 뒤죽박죽 그러니까 꿈의夢 같은 거는 하려고 하지 말라고 박사님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하두정엽은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것인데 공간 지각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셜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날아갈 수도 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꿈을 이제 그 결론을 짓자면은 첫 번째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정서적 은유적 분출이다. 두 번째, 이거는 브레인 뉴럴 시스템 안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스스로 열고 닫는다. 또 하나는 굉장히 초월적이에요. 초월적 현상, 오히려 그냥 정신분석에 정신분열을 일으킨 만큼. 그런데 그런 꿈을 왜 꿀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렘 수면 기간 동안에 뇌가 할 수 있는 일이 시뮬레이터예요. 낮 동안에 벌어졌던 어떠한 상황을 몸을 재워놓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길 것이고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잠과 꿈의, 그러니까 수면과 학습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한 6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요게 지금 잠을 자는 동안에 렘 수면 상태거든요. 그런데 학습의 그 속도와 그 강도가 이렇게 렘 수면 상태,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면 더 기억이 잘 되고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충류와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파충류와 단공류와, 제가 글씨를 좀 이상하게 막 쓰네요. 유대류와 포유류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파충류와 단공류는 렘 수면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류서부터 그 램수면 상태가 있는데 바늘 두더지 같은 경우에 전두엽이 이렇게 크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램수면이 없다면 우리 인간도 그 한 트럭분의 전두엽을 싣고 다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까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분히 그 브레인 내부에서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브레인 케미칼의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베지 같은 분은 꿈과 현실이 같다? 아니면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이 꿈이 아닌지 한번 꼬집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꿈도 각성 상태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꿈도 각성 상태고 현실도 각성 상태이라면 어쩌면은 잘 연구를 해보면은 꿈속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홍총무님께서 그 초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시는데 강의를 뛰어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하시네요. 예, 잘하세요. 이쪽에 꿈에 대해서 참 놀랍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인지식 빨리 이렇게 일반화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그 일생에 우리가 꿈을 언제나 많이 꾸고 그걸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쭉 하셔야 되고 여기 약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유 속에 단공류가 있고 유대류가 있고 피간류가 있어요. 이 포유가 큰 집합이고 포유 종이 4,600종이 있는데 단공류는 몇 가지 없어요. 몇 종 없어요. 바늘 두더지가 단공류고 유대류는 꽤 많죠. 고조에만 있고. 근데 유대류도 원래 남미대륙이 더 많아요. 다 멸종했죠. 거의 다 멸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도 이제 쭉 갑니다. 자.